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석한 그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오인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예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하수도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수 종말 처리장 설비 용량 대비 지금 처리량이 너무 높다. 그래서 안성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에 저희가 안성 하수청물 처리장에는 지금 35,000톤입니다. 규모가 처리 용량이. 그래서 10,000톤을 지금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량률이 한 30~23% 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원국면에도 한 1,300톤 추가 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산직이나 또 소규모로다가 한 2군데 추가로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다가는 금년에 하수 기본 계획을 또 발주가 나갔습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 시 저희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추가적인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증설한 용량이 그럼 총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일단 안성 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 10,000톤, 네. 원곡이 1,300톤이 증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직하고 산직이 한 8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000톤이 안 되는 거네요. 한 4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14,000톤. 예. 약간 반올림해서. 네. 지금 동신산단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네. 만약에 동신산단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산단 규모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입주 업종이라든지 네. 업체 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 네. 산단은 엄밀히 얘기해서는 하수 처리 시설이 아니고 이제 산업 폐수 처리 시설. 네. 그래서 이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그 안에 입주돼야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 져야 되는 실정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건 필수입니다. 예. 폐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관은 어떤 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담당 팀장님께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관 종류는 저희가 이제 하수도라 하면은 오수하고 우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두 개를 다 통합해서 이제 하수도라 그랬는데
그 오수관로는 말 그대로 분뇨나 그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관인인데 이 관 같은 경우에는 전 어떤 밀폐성이나 어떤 그런 거를 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PVC 이중벽관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흉관이나 그 벤치플링관이라든지 뭐 파양관관이라든지 그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재료도 나오고 재생재료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희도 재생재료를 혹시 사용을 합니까? 현재까지는 재생재료는 좀 검토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재료는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쓰시는 예, 거네요. 예. 지금 뭐 재생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에서도 인센티브까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얘기는 드렸지만 하수도과도 지금 뭐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생재료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되니 있는 거를 계속 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꼭 생산성을 생각을 해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자. 그런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우리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15년간 동결됐다는 게 맞는 건가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분뇨 수집 운반 업체들은 경영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을 되다 보니까 또 추가 자기들이 그 거리라든지 이러면서 추가보다 그 민원이 나오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현실화 100%는 못하더라도 지금 원래 한 17년 가까이 그래서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분에 조례 안에 좀 담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는 하수도 그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그걸 비율을 맞춰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갖고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뇨 수집 운반 업체들은 그러면 이 경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꾸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시에서 혹시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예, 없는 없고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총 잠깐만요. 19개소죠. 19개소가 있는데 업체가 이제 차량이 소형으로다가 45km짜리 뭐 한 대나 이렇게 대당 이제 많은 데가 두 대, 한 군데가 두 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씩 갖고 운영을 하세요. 자가집적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배분해 가지고 자기들이 저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자란 부분 아까 마냥 변칙적으로다가 또 산골이라든지 이제 먼 거리에 대해서는 추가 요동을 자기들이 임의로다가 못 간다고 하면은 그 원인 되시는 분들은 또 쳐야 되니까 그래도 와라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좀 불합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잡고자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조례 개정 때 그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처리하셔야 되는 시민분들의 불편들이나 민원들이 조금씩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이게 공공요금 현실화가 제대로 우리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 정치권에서 공공요금 현실화를 제대로 수용을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 2년 일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물값이 상수도 요금이 낮으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순환이 되더라고요. 물값이 낮으면 물을 함부로 또 쓰고 그러면 오폐수나 정수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결국 이러면 이제 또 상하수도 관련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금방 이관실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투자하기도 굉장히 점점 어려워질 거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수질이 악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공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결국은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 이게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누군가는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담을 계속 미뤄가는 건데요. 이 제가 보니까 그 2017년도에 하수도 요금 증가 시킨 적이 있나요? 2017년 이전에 2017년도 증가율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초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 큰 문제가 지역 시민들께 겪어드리는 문제가 또 PTO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몇만 원씩 벼랑간에 올리니까는 그때 반항이 좀 심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는 저희가 다시 좀 제로베이스에서 점진적인 방향으로다가 구축을 해서 1년에 뭐 조금씩 뭐 10% 내외 9%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다가 이제 추진하다가 아까 조금 전 저기 상수특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우석 의원님이 저기 하신 것 마냥 작년도에 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 저 팬데믹 현상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다가 자재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 동참하는 관계에서 쉬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또 적응해야 되겠다. 상시해놓은 거 오는 관계로다가 그런 취지로다가 지금 저희가 제안 설명도 드렸고 또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때 한번 난리 났을 때가 2015년도였던 것 같고요. 네.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금 증가율도 2017년도에는 비율이 없고요. 2018년도 14%, 2019년도 11%, 20년도 9%, 21년도 8%, 2017년도에는 뭐 요금이 증가하거나 현실화율 증가율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인상 계획을 보면 그 현실화율 보면 올해는 못한 것이고요. 네. 내년부터 이렇게 점진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톤당 요금을 계획대로 올렸을 때 더 부담해야 되는 그 기준이 12톤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도 사용료는 600원이 인상이 되는 거더라고요. 맞나요, 이거?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0원이 인상이 되고 분뇨 수집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계획 70% 현실화율이었는데 50% 현실화를 하면 그 2톤 기준으로 23,070원이 인상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2톤 정도를 1년에 연간 가정집에서 평균적으로 몇 번 수거를 하는 건가요? 대부분 전 한 번 정도가 가장 많고요. 그러면 연간 23,000원 정도를 더 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거는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누적돼 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율을 낮춰서 상승률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주민분들 설득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이제 저것도 양날의 칼입니다.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현실하게 저기해주고 우리 공기업 운영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실 부분을 또 감안 안 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측면도 감안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만족을 안 해도 이 정도면은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는 저점을 이제 찾아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지역이 넓잖아요. 네. 지하체가 넓은 지역인데 이럴 경우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 시설비, 감가상각비 이런 게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건가요? 감가상각비 부분은 저희도 그것도 적정하게 지금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가상각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이제 많이 메꿔 가는 형편이고요. 또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는데 지금 매년 이제 결산을 보면은 감가상각비가 자꾸만 누계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다가 이제 12로다가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충당을 해갖고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시비가 많이 오면은 수도나 하수도 쓰는 분보다 안 쓰는 분들 수입이 다 그쪽으로 또 이제 오는 분량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은 시민들 혜택이 가는 거고, 네, 부담을 또 아예 안 쓴 분들도 거기 부담료를 지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좀 그런 논리로다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상수도 하수도 시설 투자를 얼마나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네네. 적절하게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장기적이고 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주민 설득을 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은 환경 복지 측면으로다가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석 의원님. 최호석 의원입니다. 우리 황윤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분뇨 관련돼서 지금 뭐 분뇨 처리하시는 분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지금 있어요?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거 차량 하나 갖고서는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또 우리 그래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하수도 과장 구상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분뇨 수수료를 좀 책정을 하고 그동안에 좀 한 번도 올리지를 못했던 거는 또 하수 처리 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못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성시에 지금 19개 업체 20대 분뇨 차량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업체가 19개지만은 한 업체당 분뇨차를 딱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안성시에 있던 어떤 지역적인 거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을 맞아가지고 그동안에 좀 했는데, 그것도 조금 너무 힘들다. 지금 기름값, 유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수수료 자체가 15년 전에 그 단가를 갖고 하다 보니 주민분들하고도 좀 말썽도 있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수료를 좀 상승 좀 올려달라.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번 우리 환경부 기준에 70%까지는 못 올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업체가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냐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차 한 대 정도 하루에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하수 처리에서 받아주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아까 자원과도 마찬가지,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분뇨도 원래 이 하수 처리에서 하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수 처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엮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경영이 좀 나아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경영이 좀 나아지냐?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조례안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한 거 외에 또 이제 편법으로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을 올린다고 해서 이 경영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좀 도움은 되겠죠. 되는데 만족하고 수거 업체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100이라면은 100은 만족을 못 시키겠지만은 그러시면 일단 저하고 얘기하신 게 약간 좀 네. 틀린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이제 경영적인 부분이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이 분뇨 수거하는 부분하고 저번에 한번 저하고 좀 많이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그 법에는 경영이 악화되면 이 대수를 줄이라고 지원해 주라고 돼 있는데 그 지금 안성시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저번에도 지금 민원이 그때 들어왔길래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가 와서 민원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뭐냐면 폐업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좀 어폐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거 관련돼서. 그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은 좀 별개의 문제고요. 요건 별개 문제. 네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19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그 기존의 그 업체들이 차량에 대한 게 그 용량이 4톤에서 5톤입니다. 한 개 업체당 갖고 있는 차량이 용량이 한 4, 5톤짜리밖에 안 되는데, 한 업체가 지금 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경영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뭐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폐업지원금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 업체가 한 업체의 그 차량 용량이 한 14.5톤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저희한테 이제 분유처리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 큰 차를 가지고 안성시 전역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풀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안 준비하셨다며. 네. 조례안 준비한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예. 지금 보완 답변 좀 드릴게요. 네네, 한번 말씀. 일단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 변칙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당하게- 가격대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좀. 네. 가격대를 올리시는 거죠, 지금? 예, 올리는 거죠. 예, 네.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오수철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격대를 모르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나중에 가서 추후 그래요.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부담을 좀 덜어 드리는 거고, 경영 측면에서 좀 변칙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상존하고가 있겠죠. 뭐 예, 변칙으로 예, 밟고 예, 그것 예. 올린다고 해서 예. 변칙으로 받던 걸 좀 안 받는 건 아닐 테니까. 예. 폐업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법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가격 부분 올리는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리려고 하시는 건지.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입니다. 그 2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한 26,190원에서 저희가 한 올리는 건 한 49,260원 그 정도 선으로 이게 올리는. 뭐 단위는 예? 단위는요. 단위요? 얼마에 2톤 기준. 1톤당 예, 1톤당 2톤 기준. 1톤 기준? 2톤. 2톤? 예. 2톤에 그렇게 나가요. 보통 근데 인전 보통 저희가 그 차 한 대 소형 차가 5톤 정도 되나요? 예, 5톤인데 이제 그 가정용에서 이제 보통 한 2톤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차량은 5톤입니다. 차량은 5톤이고. 예. 그러면 보통 뭐 한 차당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차량 그 5톤을 매입해서 5톤 기준으로 해서 한 세 가정이나 한 4가정 정도 그 네 정도 가정 하는 거로. 정도.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렇게 하면
보통 지금 그분들이 수익이 하루에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차 푸기 힘들잖아요. 그죠? 거리에 따라 또 달라요? 거리에 따라서 좀 아, 근데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하수에다가 이제 해놓고 비워놓고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차 정도는 하는 거예요? 한 차 이상은 할 겁니다. 한 차 이상이 되나? 뭐 그 순번도 막 기다려야 된다고 하던데 그 하수 종말 처리장. 처리장에서 이제 반입 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절차를 좀 기다려. 아니 많이 제가 뭐 시간된 이거 거리를 뭐 기다리더라고요. 하수 거기 업체 이렇게 대변하는 건 아닌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일단 좀 그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네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지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좀 뭐 이제 우리 안성시에 그게 적용될 만한 이제 시기가 오면 저는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자, 올해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죠. 집중호우도 좀 내렸는데, 저 하수관 문제로 인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뭐 침수된 이런 현황을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하수도과장 고상렬입니다. 다행히 의원님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래도 분산이 돼서 왔고 금년도에는 그 하수 관로에 전혀 문제 없이 통수를 했습니다. 아유, 네. 아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안성시의 대용량 오수 처리 시설 이제 지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네, 오수처리 팀장 김원호입니다. 그 대용량은 보통 50톤 이상, 그다음에 이제 그 골프장, 휴게소 요런 게 이제 중점 대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우리 고상영 우리 하수도 과장님께서 이게 오염 부하량이 높아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보면. 자, 그럼 이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1년에 그 대용량은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 부하량이 많아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된 조치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검찰에 뭐 고발하고 그런 건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하면은 수지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부과된 사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과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로 골프장입니까? 아니면 휴게소입니까? 그냥 일반 그 공장이나 뭐 이런 대형 50톤 이상 업체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합니다. 올해도 벌써 나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다녀오신 거죠, 올해도. 네네. 올해 점검 내용이잖아요. 예. 3년치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타이틀에 보면 이제 하수처리 시설 관리 업체 선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기사 타이틀을 보면 어느 업체를 의한 특혜 아닐까라는 전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이 하수처리 시설 관리 업체 선정됐는데 그게 이제 공고로 이제 공문으로 이제 보내서 관련된 업체들한테 이제 보내신 것 같고 총 금액이
위탁 관리 업체 비용이 2년에 170억 정도 됩니다. 자, 170억인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겁니다. 모집 공고 마지막 날 돼서야 갑자기 모집 기간을 추가 연장했어요. 지금 보니까. 모집 인원도 30명 이상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바뀌면서 공문을 이제 바꿔놓은 거죠. 바꿔서. 근데 이제 안성시 관계자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공문을 바꾸느냐, 어떠한 선정의 기준이 바뀌느냐 그랬더니 대학 교수가 이의 제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안성시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대학 교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은 공문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지적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성의 이제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그 전에 2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30명 공고 내용대로 공문이 나간 상태고, 4년 전에도 이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전체적인 검토도 안 해보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에서 마감날 이걸 바꾼다는 얘기는 약간의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의혹이 나지 않습니까? 내용이.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일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 행감을 마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면서 평가위원 명단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 그 명단까지 다 제출을 다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 과장님, 고상영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좀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파악해가지고 자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성시에 자원 봉사센터가 있어요. 봉사센터도 공고를 했어요. 근데 공고문을 다시 변경했어. 그 내용이 뭐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항에 그 조항을 삭제시켰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외지인이 왔어. 결과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 아니, 마지막 날 공문을 유보시켜가지고 다시 바꾼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앞전에 2년 전, 4년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공문을 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마지막 날 바꿉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련된 하수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니, 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공문 보냅니까? 난 좀 그 점이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예?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죠? 가수 과장님. 이런 일이 두 번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그간에 전에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 제가 듣기로는 처리장에 약품을 써서 이렇게 어떤 클린하게 만들 수 있는 약품을 좀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이? 예, 하수관리팀장 민병우입니다. 예. 일부 공정에 있어서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그 약품을 일괄 구매해서 사용합니까? 저희 시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용역비에 약품 비용을 계상을 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